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이에요. 벌써 9시 42분인데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다름 아니고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비아토르 비즈니스 빌딩 프로그램이 벌써 2달이 다 돼가고 있어요. 2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제 속속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가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재고, 여러분, 재고. 재고가 과연 위험한 걸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다들 알고 계세요. 재고가 장사가 잘 될 때는 이게 위험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팔지 못할 때는 이게 엄청난 돈이 됩니다. 현금 흐름을 정체시키는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재고죠, 재고. 돈은 버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재고만 쌓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품군이 다양하면은 그런 현상들이 종종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 왜냐면 팔리는 물건이 팔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8대 2의 법칙이라고 파레토 최적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파레토 효과라고 하나 아무튼 간에 8대 2의 법칙, 80대 20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20%의 제품군이 80%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경우가 이 온라인 사업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신기하게. 아니요. 오히려 한 10%의 제품군이 90%의 매출을 만들기도 해요. 심하면. 그래가지고 이런 재고들이 자질구레한 재고들이 쌓이면서 그동안 벌었던 것들을 이제 잠식한다기보다는 이제 가치를 저장하고 있는 거긴 한데 공간은 차지하고 안 팔리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재고라는 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 요식업을 좀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프랜차이즈를 뭐 꽤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랑 재고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가령 요식업 같은 경우에 이분이 횟집을 하시거든요. 초밥집 프랜차이즈를 하시는데 이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거의 그날 아침에 그날 소진할 재료들을 사가지고 그날 저녁까지 다 소진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쵸? 왜냐면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특히 생선 같은 거는. 그쵸?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큰 거예요. 심리적인. 왜냐면 항상 재고를 안 갖고 하다 보니까 이 재고가 쌓인다는 게 두려운 거죠. 이게 그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뭔가 장사만 해온 사람들 있잖아요. 장사를 위주로 물건을 유통하는 쪽을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 재고라는 게 사실 힘이거든요. 파워예요, 파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재고가 쌓인다고 해서 돈을 못 번 게 아니다. 그 재고가 돈이에요, 결국엔. 그쵸? 게다가 그 재고는 뭔가 이익을 붙여서 내가 산 원가보다 거기에 이익을 붙여서 팔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그거죠. 자산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장사가 안 되고 안 팔리는 물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같이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안 팔리는 물건이란 사실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품군이 많아지면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고에 대한 생각은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매 대행이나 뭐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크게 뭐 큰 리스크, 그건 리스크가 없잖아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매 대행 사업자분들이 그렇게 큰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절대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고가 없다란 말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소소하게 용돈벌이로 한 500만 원 정도씩은 벌 수 있겠죠. 한 달에. 열심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진짜 열심히 계속 제품 등록하고 좋은 제품을 등록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뭐 그 정도 수준이죠. 뭐 아주 잘해서 뭐 엄청나게 직원들 써가면서 하면은 뭐 또
한 돈 1,000만 원도 벌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가 뭐 거의 한계라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순이익. 예, 매출이 아니라. 매출은 굉장히 크겠죠. 예, 물론 매출을 그 매출로 안 잡고 수수료 매출로 잡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는 재고에 대한 저의 관점은 힘이다. 예, 에셋입니다. 에셋. 자산이죠. 자산. 절대 이게 뭐 물론 공간을 큰 부피가 큰 제품들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임대비도 나가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예, 재고가 없는 장사는 저는 사실 그렇게 예,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제조를 해도요 재고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주문 생산 그 시점에 항상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주문 후 생산하는 것들 있잖아요. 커스터마이징 제품들. 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는 이유에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갭, 시장이 원하는 그 속도와 그리고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이 속도의 갭이 크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안정적이고 뭔가 부가치는 높을 수 있겠지만 예,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시장으로 크게 성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구매 대행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건 맞아요. 예. 근데 굉장히 잘 쪼개져 있죠. 그거를 뭐 구매 대행을 뭐 대표하는 마켓이 있나요? 몰테일 정도 있겠다. 몰테일.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다양한 구매 대행 사업자들이 쪼개져 있는데 예, 그런 것도 있겠죠. 그 큐텐 같은 경우에. 예, 그 정도는 있겠지만 글쎄요. 그런 식으로 플랫폼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 예, 우리 개인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쉽지가 않다. 예, 플랫폼만 살아남는 거죠. 구매대행 플랫폼들. 예, 스마트 스토어도 플랫폼이고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이런 생각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재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좀 어디더라? 예. 그 되게 장사를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갑자기 그 사이트가 생각나지 않는데 예전에 그 캠핑용품으로 되게 유명했던 업체인데 그 업체가 이제 거의 종합 쇼핑몰처럼 변했더라고요. 그게 뭐지? 캠핑용품 한번 쳐볼까? 캠핑용품 네 하면은 어디가 뜨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캠핑 트렁크는 아니고 예 어디지? 예전에 많이 샀는데 아무튼 간에 예. 그 업체가 있는데 그 사장님 인터뷰한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다 직매입 형태로 하고 있어요. 직매입. 예, 리스크는 크죠. 재고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재고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재고는 경쟁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고객한테 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 판매 정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거기가 예, 자기네보다 비싸게 싸게 파는 데 있으면은 뭐 2배 보상 뭐 이런 것들도 합니다. 예, 재고를 이제 대량으로 사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예,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재고는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재고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재고에 대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스마트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 쉽지는 않아요, 사실. 예. 어떤 제품이 잘 팔릴지 알 수가 없고, 실제로.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한창 많이 팔 때는 뭐 하루에 한 60개, 100개도 막 팔긴 했는데, 그때 저희는 재고를 한 달치 정도나 2주에서 한 달치 정도 재고를 보유를 했던 것 같아요. 안전 재고로. 예. 바로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들. 그쵸. 꽤 많이 보유했었죠. 거의 뭐 한 1000대 넘게. 1000대가 뭐야? 그게 예, 1000대 이상 보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여러분, 재고는 파워입니다. 힘이에요.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재고를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다고 우습게 보셔도 안 되지만, 예. 일단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재고는 경쟁력이고 자산이고 파워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대표님의 웹사이트는 바로 OK몰입니다. OK몰. 옛날에 OK 아웃도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셔다가 이제 OK몰이라고 상호를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엄청 커요. 그리고 여기 진짜 사이트 가격이 경쟁력이 정말 좋아요. 저는 카라트 제품을 가끔 이쪽 사이트에서 사고 있긴 하는데 물론 그거는 카라트
그 WIP 라인은 아니고 그냥 미국 카라트 워크웨어 라인입니다. 아무튼간에 제 중요한 얘기를 빠뜨려가지고 지금 영상을 붙여서 찍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온라인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하실 때 이게 이제 그 초밥집 프랜차이즈 하시는 대표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결국엔 재고만 남는 거 아니냐. 계속 재고를 사야 되니까 장사 잘 되면 더 많은 재고를 사야 되고 또 제품군도 늘려나가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제품으로 그냥 돈대로 버는 것 같지만 제품만 남는 거 아니냐.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유통을 하시다 보면은 재고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싸게 많이 한꺼번에 많이 사야지 또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바잉 파워가 거기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이 사게 돼요. 그러면 또 재고가 막 남을 수도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재고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팔면 되니까. 하지만 재고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면은 만약에 돈을 버는 이제 순이익에 한 50% 정도를 쟁겨두세요. 절대로 전액 재투자하지 마세요. 초반에는 이제 사이즈가 작으니까 전액 재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제 덩치가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나중에는 덩치 싸움 하게 돼요. 어떤 시장이든 똑같아요. 덩치 싸움을 할 때가 오는데 물론 그렇게 늘리는 것도 뭐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는다면은 자기가 그 덩치 경쟁에서 힘싸움에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전략이긴 하지만 사실 실속은 뭐에 있는지 아세요? 실속은 버는 거에 조금씩을 빼가지고 수가기론 아시죠? 수가기론. 김성호 회장님의 수가기론. 돈을 쌓아두셔야 돼요. 쓸 수 없는 데다가 돈을 현금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현금. 아니면 현금 등가물 같은 거. 주식이다. 주식도 뭐 나쁜 투자처는 아니라고 저는 아직도 봅니다만 아무튼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외화가 될 수 있죠. 달러나. 아무튼 간에 다양한 형태로 이제 현금화하기 쉬운 뭐 빠르면 뭐 그러니까 짧게는 뭐 당일에 아니면 늦어도 뭐 한 달 정도의 부동산은 현금화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긴 하지만 강제 이제 존버가 되는 게 부동산이죠. 아무튼 그 부동산 되게 좋다고 봅니다만 결국에는 모든 걸 전액을 재투자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쟁력도 막 그만큼 커질 수 있어요. 매출도 커지면서. 하지만 여러분, 리스크도 같이 커진다. 그래서 눈덩이가 막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다. 눈덩이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리스크도 같이 불어난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한 달에 얼마를 벌면 만족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그 포인트를 먼저 짚고선 시작하라고 하는 얘기도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항상 어느 정도 내가 생활하는 게 이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 뭐 계속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돈을 재투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꼭 전액 재투자하지 마세요. 전액 재투자. 돈을 버는 거에서 일부를 아무리 조금 번다고 해도 물론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막 그거를 떼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죠? 그때 뭐 재투자하는 게 맞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순이익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한 500만 원 정도 재투자하고 500만 원 정도는 쟁겨 놓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결국에 이렇게 덩치가 커지다가 경쟁에서 아니면 시장인 트렌드가 바뀌거나 갑자기 아니면 뭐 사회 정치적인 이슈가 있거나 해가지고 한 방에 훅 간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